그 시절엔 밤이 되면 불을 켜는 집이 따로 있었다. 네온도 요란한 간판도 없었다. 그저 골목 끝 남들보다 1시간 늦게 불이 켜지는 집. 사람들은 그걸 요정이라고 불렀다. 나는 거기서 이름 대신 아가씨로 불리며 살았다. 웃는 얼굴 하나로 수십 명의 하루를 받아내던 밤들이었다. 술을 따르던 게 아니라 말 못한 사정을 대신 들어주던 일이었고, 노래를 부르던 게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주던 시간이었다.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날 밤들의 체온만큼은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다.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한다. 1979년 겨울이었다. 나라 전체가 어둡던 시절,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루를 다 써버려야 했다. 공장에선 기계가 쉼없이 돌아갔고, 사무실에선 야근이 당연했다. 집에 돌아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잠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. 그래서 그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루를 내려놓았다. 요정은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정류장이었다. 내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. 손님들도 굳이 묻지 않았다. 알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. 아가씨, 여기 하나 더.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. 20살, 도시로 올라온 지 2해째. 집에는 매달 봉투를 보냈고, 나는 요정에서 밤을 샀다. 요정에 오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았다.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으러 왔다. 해고 통지서를 주머니에 넣은 채 웃는 사람, 자식 학비 봉투를 비워내고 술잔을 채우는 사람, 승진해서 또 밀렸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는 사람.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잔을 채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걸 그때 배웠다.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. 창가,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리. 40쯤 돼 보였고 옷은 늘 깔끔했지만 구두는 항상 달아 있었다. 말이 없었고 웃지도 않았다. 다만 술잔을 천천히 비울 뿐이었다. 그는 나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. 아가씨, 오늘도 고생 많네.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. 요정에도 웃음은 있었다. 술김에 터지는 농담, 박자 틀린 콧노래, 괜히 큰 소리로 웃어 넘기는 허세들. 하지만 그 웃음은 늘 쉽게 깨졌다. 술잔 하나에 눈물이 터졌고 말 한마디에 분노가 쏟아졌다. 나는 그 사이에 그저 자리에 있었다. 1981년 여름,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. 손님은 적었고 요정은 조용했다. 그 남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다.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고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.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챘다.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.
무슨 일이 있었는지, 왜 그렇게 마시는지. 다만 술값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. 오늘은 좀 오래 기억날 것 같네.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.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. 요정엔 그 남자만 남았다. 불은 켜져 있었고 술잔은 닦여 있었지만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. 그는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.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. 아가씨, 그 한마디가 유난히 무거웠다.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밤이었다. 그는 술을 따랐다. 마시지 않고 잔에만 채웠다. 그 손은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. 굳은 살, 잘린 손톱, 지워지지 않는 기름 자국. 그 손이 살짝 떨렸다. 그때 나는 알았다. 이 사람은 울고 싶은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걸. 사람들은 요정을 도망치는 곳이라 말한다. 하지만 그날의 요정은 도망이 아니었다. 현실로 돌아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였다. 그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회사원이었고 가장이었다. 요정만이 그에게 아무 역할도 요구하지 않았다.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요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. 불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기척이 빠져나간 뒤에 공간은 늘 이렇게 낯설었다.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.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다. 술잔은 거의 줄지 않은 채였다. 마시러 온 사람이 아니라 버티러 온 사람처럼 계산대에 돈을 올려두고 잠시 손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. 마치 이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걸어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.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. 아가씨,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. 오늘은 집에 가도 잠이 오겠네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그땐 몰랐다. 그는 웃으려다 말았고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문을 열고 나갔다. 그날 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보였다. 문이 닫히자 요정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. 웃음 뒤의 숨은 밤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. 나는 습관처럼 그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다. 술잔을 들었을 때 아직 따뜻했다. 사람이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다.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멈췄다. 그는 항상 창가에 앉았고 항상 같은 속도로 마셨고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갔다.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. 술은 남았고 말은 적었고 눈은 계속 아래를 보고 있었다. 나는 괜히 의자를 한 번 더 밀어 넣었다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그렇게 많은 밤들이 지워졌다. 하지만 그날은 지워지지 않았다. 마치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다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. 요정에선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흔했으니까. 나는 그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시작했다. 혹시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 없는 기대 때문이었다.
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. 요즘 회사들 많이 정리하더라. 그 말에 이상하게 그의 얼굴이 겹쳐졌다. 낡은 구두, 정갈한 셔츠, 말 대신 침묵을 고르던 사람. 그는 요정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온 거라는 걸,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도. 그날 이후 창가 자리는 끝내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. 지금은 그 골목도 없고 요정도 없다.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아직도 말하지 못한 밤이 남아있다. 그날의 요정은 그 밤을 위해 불을 켰던 곳이었다. 아무 말 없이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밤. 그날의 요정은 바로 그런 밤을 위해 불을 켰던 곳이었다. 그 시절엔 밤이 되면 불을 켜는 집이 따로 있었다.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하루를 버텼다. 지금도 그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.